신안 지역 치안을 책임질 신안경찰서가 신설됐습니다. 맞춤형 정책 수립으로 섬 지역 치안 공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이 통합에 동상이몽하고 있습니다. 통합 문제에 실질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것에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공영버스 도입 운영 조례를 주민 발안으로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신안군에는 그동안 경찰서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신안경찰서가 신설됐는데 섬 지역 치안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합한 면적이 서울의 22배에 달하는 전남 신안군. 천여 개의 섬이 있지만 경찰서가 없다 보니 치안 업무는 목포경찰서가 관할해 왔습니다. 하지만 섬 지역 치안센터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1명에서 2명뿐. 강력범죄 대응과 예방이 쉽지 않았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었던 신안군에 경찰서가 새로 생겼습니다. 신안군이 무안군과 분리한 1969년 이후 54년 만에 신안경찰서가 신설돼 본격적인 치안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신안경찰서는 신안의 중심인 암태면에 자리하고 있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누가 잡으러 온다 해도 얻는 답도 못 올 거 아니오. 근데 이제는 1분이면 나선 잡아가 버렸다고 그러니까 원형제 든든하고 좋죠. 신안경찰서는 1실 4과 15개 파출소 조직으로 구성됐으며 161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안에 배치됐던 경찰력의 2배가 넘습니다. 지역 주민이 안전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 아래 든든한 민생 안전, 공정한 준법 질서의 사명을 완수해 나가야 합니다. 신안경찰서가 신설되면서 취약했던 섬 지역의 치안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운영 조례를 주민 발안으로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주민조례 발안에는 목포시의 18세 이상 5,4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됐으며 앞으로 50일 동안 명부 확인과 열람, 이의 신청을 받아 발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무안 몽골 국제노선 항공기가 첫 운항부터 차질을 빚었습니다. 몽골 항공은 오늘 새벽 2시 20분쯤 무안 국제공항을 출발해 몽골 울란바토르로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항공기 기체 수리 등을 이유로 출발 시간보다 12시간이 지연된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출발했습니다. 당초 항공기가 결항될 것이란 통보를 받은 일부 승객들은 몽골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의 통합 논의가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지자체가 통합을 놓고 사실상 동상이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통합 문제에 실질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바우량 신안군수는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장에서 통합에 대한 목포시의 태도에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의 예산을 언급하면서 목포시가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상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가 1조 2천억인데 그럼 22만 명이 1조 2천이면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여기 1조 넘었으니까 인구 4만 명 잡고 2,500만 원 아닙니까? 상생의 방법론으로 신안군 농수산물의 목포시 학교급식 우선 구매, 여객선 운임비 지원, 신안 공영버스 운행, 화장장 공동이용, 택시 통합 운영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신안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들이 계속 나오고 그냥 민간단체 교류 활성화 정도. 신안군은 목포시의 통합 접근법에 순서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목포시는 오히려 이 같은 접근을 최고의 성과로 꼽고 있는 실정. 행정에서 열심히 신안군하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과 면장님들이 목포의 도움까지 행사에 와서 같이 격려하고 참여한다는 것은 상당한 진전입니다.
또한 신안군이 신안 지역의 통합 우호론을 높이기 위한 방법론을 목포시에 제시하고 있지만 목포시는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정치권의 역할만 강조하는 모양새. 정치권에서 만약에 그 부분을 홀딩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하면 상당히 우리가 설득해 나가는데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목포시의 통합 접근법이 목포신안, 신안목포 한뿌리라는 당위론에 머무는 사이 신안군의 통합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대입 수능 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것에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전남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김대중 교육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장에서 나온 말들 신광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김대중 교육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사교육 관련 발언에 대해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본적으로 수능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전남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을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예 이를 좀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민선 사기 때 다른 교육청 교육감하고 그런 것들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건데 찬성을 합니다. 전남 학생들의 교육력은 기대 이하로 떨어진 것이 현실이라며 도내 5개 시에 진로 진학센터를 세워 대입과 수능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습을 학생의 진로와 일치시켜 전남의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작은 학교를 미래교육의 모델로 정착시키겠다고도 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학습권과 교권이 동시에 존중받는 공정교실, 독서 인문 교육을 축으로 한 미래교육, 자율형 미래교육 선도지구 운영 등을 취임 1년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대표 공약인 학생교육수당은 초등학생부터 한 달 10만 원 지급을 목표로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무적인 준비는 다 마무리됐고 이제 최종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빠르면 금년 하반기 때부터 또 다문화 시대에 걸맞게 외국어 교육을 영어 중심에서 동남아 등 이중 언어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전남국제직업학교를 설립해 해외 학생을 유치하고 글로벌 교육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교두보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김영로 전남도지사는 호우 대비 재난대책 보고회를 열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집안 약화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산사태 위험 지역과 마을 주변 산지 태양광 등을 중심으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라남도 체육회가 오는 10월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100일 앞두고 상위 입상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전남체육회는 15년 만에 전남에서 치러지는 체전인 만큼 종합순위 3위를 목표로 남은 기간 전남 선수단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강제동원 시민 모임이 피해자들을 위한 역사 정의 시민 모금을 제안한 날 외교부가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해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그런데 광주지법이 외교부가 한 공탁금 신청을 받지 않는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하며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이들의 판결금 수령 거부가 계속되자 외교부가 법원에 1인당 2억 원쯤 되는 판결금과 지원이자를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15명 중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 4명이 거주하고 있는 각 지방법원에 판결금과 지원이자 등을 공탁하면서 당사자와 피해자 지원단체는 반발했습니다. 여기 돈 놔둘 테니까 가져가든지 말든지 당신들 알아서 해라 하고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그야말로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고 당사자들의 반발에도 공탁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법원으로부터 예상 밖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광주지법의 공탁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탁관이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을 받지 않는 불수리 결정을 내린 겁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3자가 배상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민법상의 이유를 들며 공탁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탁금을 법원이 수리하지 않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광주지법 공탁과는 공탁금을 맡겨야 하는 채무자가 미쓰비시가 아닌 제3자인 우리정부라는 사실과 공탁금 수령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판결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왔다는 점을 근거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이죠. 일반적으로는 다 수리를 해주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일제피해자지원재단이 공탁을 한 것이어서 외교부가 함께 진행한 이춘식 할아버지를 상대로 한 공탁금 신청 접수 역시 광주지법 공탁관이 반려했는데 이는 관련 서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게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양금덕 이춘식 어르신을 돕자며 강제동원 피해자 모임이 시민들을 상대로 모금을 시작했는데 이틀 만에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반대 서명 운동을 두고 교육당국과 전교조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최근 전남교육청에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반대 서명 운동과 관련해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될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학교에 발송하는 등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서명운동이 교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 우려돼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주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약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의 정밀 수질 검사를 실시합니다. 전남에서 약수터 46곳과 우물 7곳 등 모두 54곳이 먹는물 공동시설로 지정돼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은 미생물과 유기물질, 유해 중금속,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47개 항목을 검사할 방침입니다. 장흥군이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과 연계한 장애인 전문 남북권 해양스포츠 선수촌 유치에 나섰습니다. 국내 장애인 해양스포츠 수상 종목인 카누와 조정 훈련장이 국내에 없는 실정으로 장흥군은 체육인재개발원 인근에 이 같은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고 해당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해경이 올 상반기에 전남 서남해안 응급 환자 403명을 긴급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이송한 응급 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명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회복 후와 국민들의 해양 활동에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해양경찰서별 응급 환자 이송 건수는 목포해경이 전체 39%를 차지했으며 여수해경, 완도해경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가뭄 피해를 겪는 해남군 화원면 3개 마을 농경재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가마제 보강 공사가 완료돼 추가 담수량 29만 1,000톤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남군은 저수지 보강 개발 사업에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2년 동안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업 완료에 따라 화원면 3개 마을 농경지 26헥타르에 충분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쌀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대숲 맑은 담양쌀 등을 올해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로 선정했습니다.